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정보들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어떤 게 오해이고 진실인지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원주보건소 보건사업과 김기준 과장 그리고 유지승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지금 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네, 지금 현재 국내 상황은 좀 어떻고 특히 원주는 상황이 좀 어떤가요? 오늘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9시에 발표 자료를 보면 확진자는 28명이고 또 7명은 이제 입원 치료를 마쳐서 퇴원을 하셨고 13일 기준인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지금 21명이 지금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좀 지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오해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가짜뉴스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좀 어떤 가짜뉴스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언론사의 그 기사 양식을 그대로 본뜨고 다만 그 내용을 코로나19 환자와 관련된 것처럼 꾸며서 유포된 경우도 있었고요. 몇몇 유튜버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 감염 환자를 붙잡는 듯한 연출 영상을 찍어서 마치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영상을 업로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진 환자 중에 어느 분이 사망했다라는 식의 속보 형태의 메시지도 유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금 경찰도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뭐 검거, 수사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주대 병원에 확진자가 이송되었는데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다라는 가짜 뉴스가 퍼진 적이 있었는데요. 제주도에서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최초로 이 가짜 뉴스를 작성했던 사람이 자수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 28일경에는 경남 창원시의 50대 여성이 중국 우한시에 다녀왔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라는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이제 검거가 되었는데요. 이 두 사례 모두 이 가짜뉴스를 생성했던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사회적 파장이 컸기 때문에 모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지하철에 20대 유튜버가 기침을 하면서 자신이 우한시에 다녀왔고 감염되었다라는 몰래카메라 형식의 영상을 찍고 업로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었고요. 민감용 경찰청장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히기를 전국적으로 지금 약 45건 정도의 가짜뉴스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메르스 사태 때도 좀 기승을 부렸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가짜뉴스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나요? 메르스 때는 메르스 환자가 병원에 없는데도 이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다라는 식의 가짜뉴스가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지방의 모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다. 그리고 병원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 병원 몇 개의 이름이 거론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남성이 업무방해죄 징역형을 선고받았었고요. 대구의료원으로 메르스 환자가 이송되었다라는 언론 보도를 접한 다음에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에다가 대구의료원으로 메르스 환자가 이송되었는데 사망하였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했던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계속 나온다면 실제로 처벌이나 이런 것들로 이뤄질 수 있겠네요. 예, 업무방해 혹은 명예훼손 같은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업무방해는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해당 병원이 거론된다거나 그리고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전혀 아닌데도 이동 경로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오면서 특정한 상호가 노출된다거나 상가들이 거론되면은 이렇게 지목됐던 병원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근거 없는 소문, 가짜뉴스가 좀 나오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가 공기로 전파된다, 눈만 쳐다봐도 감염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실제 감염 경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는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뭘 이렇게 눈으로 직접 감염되는 경우는 없고, 아니 확진자가 이제
뭐 기침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말을 한 가운데서 비말이 이제 튀어나오면 네. 그걸 통해서 직접 사람의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비말을 이제 어디 이 생활 공간에 이제 그 비말이 튀어서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만지고 네. 그 만진 손으로 눈, 코, 입을 이제 만졌을 경우에 점막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를 꼭 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 뭐 이 마스크 한 번 쓴 마스크는 버려야 한다. 그리고 아니면 뭐 KF94 등급만 써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그 품질 인증을 다 받은 네. 게 대부분이고요. 보통 KF95나 KF80 네. 또는 N95 정도의 마스크가 이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보통 KF95나 N95는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일반 시민들도 KF95 정도는 다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고요. 보통 일반인들은 KF80 이상이면 뭐 무난하게 이제 마스크의 어떤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방한 마스크를 사용해도 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마스크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게 맞고요. 네. 사실 이제 마스크가 이제 질이 상당히 요새 좋아졌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이제 출퇴근만 뭐 이게 마스크를 썼다 그러면 오염 가능성도 좀 낮고 이런 이제 그런 판단이 드시면 네. 하루 정도는 더 사용해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동선을 추적해서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이 주민분들이 이 확진 환자가 다녀간 장소를 돌아다녀도 되는가 좀 불안해하세요. 어떤가요? 일단 그 질병관리본부의 그 매뉴얼상이나 또 우리가 이제 그 매뉴얼을 이제 시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확진자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 확진자 생활 공간은 이제 물론 소독이 되고요. 네. 또 확진자가 이동했던 뭐 예를 들어 식당이라든가 병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사실 철저하게 소독을 합니다. 네. 소독을 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까지도 우리가 그 확진자 동선과 관련돼서는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뭐 식당에서 확진자가 다녀갔다 해서 소독한 이후에는 충분히 방문을 해줘도 상관없고요. 또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된다면은 이제 그 소독을 한 후에는 이제 그 잔해가 이제 물방울 네. 소독액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이제 금방은 이제 사용하기 좀 그렇고 약간의 시간을 두고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동선을 그 확진자가 지나간 동선대로 다녀도 감염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중국산 식재료에 대한 불안감도 나오고 있어요. 뭐 중국산 김치도 먹어서 안 된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중국에서 오는 택배나 우편물을 받아도 감염이 된다라는 소문까지 도는데 또 어떤가요? 금방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호흡기를 통해서 이게 감염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중국에서 이제 김치를 생산하게 되면 그 생산 공정이라든가 또 생산이 끝난 이후에 그거를 이제 이송 가는 과정이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이 바이러스가 세포에 증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외부에 노출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세균은 다 사멸하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오는 김치라든가 뭐 택배라든가 이런 게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세계보건기구나 또는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뭐 택배나 김치를 뭐 택배를 통해서 받아볼 때 그거로 인해서 감염될 그런 경우의 수는 가장 희박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국민들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가짜 뉴스 얘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유튜브, SNS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이곳에서 좀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짜 뉴스를 생성, 유포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좀 나누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가짜 뉴스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병원이나 장소를 지목하고 있다라고 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가능하고요. 가짜 뉴스가 어떤 특정인을 거론한다거나 실명을 얘기하고 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개인의 개성이라든지 특징을 상세히 기술을 알고 있어서 누구든지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메신저로 뭐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괴담들, 가짜 뉴스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마음에 받았던 가짜 뉴스를 뭐 지인한테 보낸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예, 가짜 뉴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지고 난 후에 유포되면서 그 파급력이 네. 상당히 커집니다. 유포자도 작성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잘못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포자 역시 내용에 따라서 업무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유포자가 좀 조직적이고 좀 악의적이라면 충분히 유포자도 엄벌이 가능하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또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이번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도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예. 이 부분도 좀 개인정보 유출하면 어떤 혐의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 확진자분 몇 분의 신상 정보가 담긴 문건이 좀 네. 유출이 돼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네.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거든요. 동의 없이 목적의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 처리자뿐만 아니라 그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정보를 제공받은 그 제3자 역시 네. 같이 처벌받습니다.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짜 뉴스 때문에 뭐 실명이라던가 개인정보가 언급되고 또 업체나 기관명이 언급되면 그 당사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잖아요.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은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로 끝나는 거고 피해자분 피해 회복은 별도로 이루어져야겠죠. 네네. 만약에 이제 업체 명이 거론됐다거나 해서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을 못한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 작성자 또는 유포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분 역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 처리자가 정보 처리자의 고의 과실 없이 유출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면책되는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해당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고의 과실을 면책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자분 역시 손해배상으로 뭐 피해복이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가짜뉴스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경찰도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연결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영진 대장님 연결돼 있는데요.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장님. 도내에도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들이 생성 유포되고 있는데 현재 단속 수사 상황은 어떤가요? 예, 경찰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하지 않고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데요. 네. 가짜 뉴스라고 하면 그 뉴스 형식을 좀 띠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허위 사실을 이제 모두 단속한다는 취지로 허위 조작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허위 조작 정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질병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감염자 등을 특정한 명예훼손, 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병원 폐쇄 허위 정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가 도내 지역 인터넷 카페나 페이스북, 커뮤니티 사이트, 카카오톡과 같은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건을 삭제 차단하였으며 그 3건에 대해서는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가짜 뉴스가 아닌 허위 조작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럼 유포된 이 것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예,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경찰에서 검거한 사안을 말씀드리면 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도내 특정 병원을 거론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 2명이 입원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런 허위 사실 유포라던가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경찰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허위 사실 유포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견되면 즉시 삭제 차단하고 수위에 따라서는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할 경우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 하더라도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글을 작성하거나 전달할 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더라도 비교 검색이나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시기를 틈타서 신종 코로나19 정보를 빙자해 금융 정보나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또는 해킹 이메일,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코로나와 관련된 허위 주약 정보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불안감을 느낄 만한 정보를 발견하게 되시면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이 허위 사실에 대한 강력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진 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좀 이어서 코로나19에 대한 팩트체크 좀 몇 가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려동물 요즘 키우는 가정 많잖아요. 네. 근데 반려동물을 통해서도 좀 감염이 될 수 있나요? 네,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호흡기로 전파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인간과 동물 간에 전염된 가능성은 없고요. 지금까지 발표된 사례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의학계의 전반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19 관련해서 이제 반려동물하고 접촉됐다. 네. 그렇게 되면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가 개인 위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계 보건기구나 세계 동물 보건기구에서도 역시 코로나 19를 통해서 반려동물하고 인간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밝혀낸 게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과장님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좀 말도 안 되는 이 코로나19 관련된 정보 중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거 하나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인터넷이나 이런 뉴스 기사를 보면 김치를 먹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 마늘을 먹으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아마 그거는 의학계나 아마 식품계나 이 전문가들 사이 의견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든가 연구 논문을 통해서 발표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무거운 질문 같습니다. 네, 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수칙과 대응 관련해서 좀 주민분들께 좀 꼭 알아야 할 사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을 여행하시거나 하고 오셨던가 아니면 코로나19가 감염되어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던 그런 지역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4일 정도는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또 손 씻기라든가 아니면 기침 예절이라든가 이런 예방 수칙을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침이라든가 이런 감기 증상이 있으시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나 아니면 시 보건소로 연락을 주셔서 미리 상담을 한번 받으신 이후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도 좀 요즘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 관련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단순히 장난이나 재미 때문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경우도 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 불안이나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꼭 확인된 정보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고 공유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보건소 보건사업과 김기준 과장 그리고 유지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